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0억은 누구의 돈인가 편에서 지상파 TV에서는 처음으로 BBK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가 조작에 속아 천억대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재판의 승소에 드디어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 그 돈을 다스라는 회사가 중간에 받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스는 소송에서 졌는데 말이죠. 뉴스공장에서도 몇 주째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은 특검까지 했었습니다.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존재하나 일단 그렇게 일단락됐죠. 하지만 이 140억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왜 다스러 왔을까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과 외교부는 왜 이 돈을 다스가 되돌려받도록 도왔을까요? 저는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추석 교통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통 특집 방송인데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길이 차가 없어요. 네, 이제 연휴가 시작됐죠. 긴 연휴입니다. 이렇게 교통 특집 방송이면 저희가 하긴 고속도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시내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추석 특집 방송이라 프로그램 협찬 멘트가 있습니다. 예, 그걸 김은지 기자가 해주시기로 좀 전에 연습하시던데, 자, 해주십시오.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원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비락식혜,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야, 어렵구나 이거. 예, 하나도 버벅거리지 않고, 예, 단번에 협찬, 뭐라고 합니까? 광고라고 합니까? 협찬 멘트.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첫 뉴스는 저희는 열흘간의 휴가지만, 예, 휴가라기보다 뭐라 그러죠? 공휴일. 네, 예, 연휴가 시작되죠. 연휴가 시작되지만, 세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9월 30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난 이후에 기자들과 한 말인데요. 그는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세게 말하고. 네, 이미 트위터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면 또 진정시키고. 이거를 틸러슨 장관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어떤 불화나 소통 부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저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째거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근데 이렇게 거칠게 구석을 짜고 치는 건 처음 보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틸러슨 국무장관이, 의로 치면 외무부 장관이죠. 예. 국무장관이, 북한, 그러니까 중국을 만나고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우리 보수 야당에서는 이제, 코리아 패싱. 예,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패싱이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참 이 주장은 이게 표준어인가요? 얼척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수 야당에서는 지금이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 맥락에서
지금 할 말은 미국을 공격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패싱한다는 얘기는 왜 우리는 대화 안 하냐는 여기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전제가. 게다가 모든 대화 채널을 다 없앤 게 본인들이에요. 예? 모든 대화 채널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휴전선에서 확성기로 이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랑? 예. 본인들이 다 없애버린 겁니다. 지난 9년 동안. 그게 비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화 채널이 있는데도 대화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계속 진작에 대화했었어야지 라고 말할 상황이었거나 하면 이 말이 나올 수 있죠. 어쨌든 보수 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화의 메시지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메시지가 동시에 계속 나온 지가 벌써 한 2달 이상 된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북한은 러시아를 만났죠. 네, 틸러슨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언급한 날요.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 러시아 외무부와의 회담이 만족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아직까지 틸러슨의 발언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쁘게 이제 채널에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북한은 러시아를 만나고 미국은 중국을 만나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요. 한중일 연쇄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국면 전환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말을 하겠죠. 이때 올 때 한중일을 연쇄 방문하는 거니까 오기 전에 뭘 만들어 놓고 오겠죠. 예. 결론을 지어러 오는 것이지 대화를 처음 시작하러 오는 게 아닐 테니까. 여하간 바쁘게 돌아갑니다. 현재 전쟁은 안 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야 길에 그거 아무도 없는데 뉴스 공장 이 시간이 하면 누가 듣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널널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왔어요. 네, 팟캐스트로 다시 듣는 분도 워낙 많으시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라이브로 듣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예. 자, 저희가 서울 방송인데 서울 경기 기본적으로는 아침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내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방부 댓글 사건 제조사 TF가 내부 통신망 서버를 복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사의 심리전단이 청와대로 보낸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한 건데요. 460건이 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리전단의 댓글 작전 결과뿐만이 아니라 유명인들의 SNS 동향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군의 댓글 공작을 일일이 보고받았다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그거는 다들 짐작했던 바인데 저는 보고의 루트가 이게 사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전시의 작전 통신하는 망, 예, 군과 청와대가 그 망으로 연예인들 동향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촛불시 어떻게 되고 있다. 아니면 그렇죠. 선거 관련 정보들. 이 망이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에 기본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나 위기 상황에 작전 통신하는 비밀망인데 이런 걸로 이거 했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지금 어떠고 보수는 안보라고 주장해 오는 항상 보수인데 개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엔 또 국정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마약 투약서를 퍼뜨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와 계획이 실제 실행됐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은 심리전단 등을 동원해서 기욱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소문을 인터넷과 증권가 찌라시에 유포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 이제 정권에 불리한 사건이 터질 때, 연예인 관련 뉴스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음모론이라고 치부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모든 연예인 사건이 다 이런 케이스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일부러 타이밍을 맞춰 터뜨린 사건이 있었구나. 예. 네, 이번에 증명이 된 건데요. 실제로 2012년을 전후해서 기욱 씨를 포함해서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설이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채 급속하게 확산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예, 일부러 터트린 타이밍을 맞춰서, 일부러 터트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강력하게 믿게 만드는 문구니까 이게 음모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네, 심지어 청와대에서도요,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 관련된 소문을 확인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실행이 됐건 안 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여기 이제 이 문건이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 문건 요 특정 문건이 그대로 실행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연예인 스캔들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터뜨린다 이런 공작을 했다는 거죠. 예. 사실 과거 되돌아보면 이렇게 의심받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서태지 이지혜 씨 결혼권이었죠. 이혼권. 예. 이혼권. 예, 예. 예. 결혼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결혼도 했으니까 이혼을 하긴 하는데요. 예, 이혼권이 터졌었습니다. 예, 지적 감사하고요. 예. 이중 지적이네요. 예. 예, 도와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의구심에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 민정수석이 정동기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그때. 예. 이분이 누구냐면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 때 도곡동 땅 실제 주인이 누구냐로 아주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예. 그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요즘 하는 편으로 실드를 적극적으로 쳐서 결정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손을 경선 일주일 전에 들어준 당시 대검 차장이었어요. 그 인연으로 나중에 민정수석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정동기 차장이 검찰을 나와서 직후에 바로 법무법인 발언의 공동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들어갔다가 민정수석이 되는 코스를 밟는데 이 발언이 이지혜 씨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때. 예. 근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음모론이라고 하느냐. 당시 이제 서태지 씨 쪽의 대리인들은, 자신이 대리하는 것이 서태지인지 몰랐어요. 예, 서태지 씨가 아니군요. 가명이니까. 그리고 판사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둘 다 본명이 아니고. 대리인이 나오니까. 예, 직접 게다가, 본명만을 법률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비공개로 다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법원 공무원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법원 공무원은 아무도 모르는 이지혜 씨 본명을 어떻게 합니까? 예. 게다가 알았다고 치더라도 그걸 스포츠치에 제보해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제보를 받은 스포츠치는 이 정도 되면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서태지 본인도 모르고 서태지 본인도 확인해 주지 않고 서태지 본인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 걸 어디 가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해야 뉴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터져 나왔었죠. 예. 이게 확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도. 어쨌건 국정원이 정권 안위를 위해서 연예인 스캔들을 기본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예. 공작 정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수준도 양아치 수준. 자, 한두 개 더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공작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는데요. 한겨레 21이 연예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국정원 문건 14건을 보도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한데 연예인들의 퇴출 시기와 방법까지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도현, 김규리뿐만 아니라요. 신해철, 김어준 공장 등 이름까지 쓰여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직접 취재한 기자를 약 1분 이내에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증언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VIP란 말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킨 일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전무는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기 때문에 입 조심하라는 말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 사주라고 했는데 그게 알려지면 탄핵감이다. 그리고 당신 입 열면 죽는다. 저는 여기서 죽는다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아니라 진짜로 죽는다라는 의미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박원호 씨는 핵심이죠. 사실은. 예. 네, 정유라 씨 승마 코치였기도 했고요. 어릴 때부터 관계를 맺어왔고
독일에서 승마 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 전체를 다. 네, 삼성과의 커넥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1심에서는 1심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안 나오다가 예. 아마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나니까 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지 또 뭐 몸이 안 좋다고 하니 그게 나아진 건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드디어 처음으로 직접 발언이 나온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일방의 주장이긴 한데 이 박원호 전무의 말이 맞다면 삼성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예. 그 심각성이나 예. 범죄성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탄핵될 거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끝낼까요, 먼저? 네, 그러시죠. 왜냐면은 지금 김한 기자가 앞에 앉아서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겨레 21회 특종이죠? 네. 네. 자, MBC 라디오가 윤도현 씨하고 저하고 어떻게 퇴출시키는가. 이게 다 이제 소위 김재철 사장이 다 한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MBC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건 줄 알았으나 MBC가 하라고 국정원이 시켰다라고 볼 만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한겨레 21이 국정원 문건 14건을 확인을 했는데요. 목소리는 왜 그래요? 지금 계속 앉아있었더니 잠겼나 봅니다.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네. 괜찮아요. 오늘은 널널하고요. 네, 차도 없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없고 우리끼리 방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2011년 7월에 작성한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보고서라는 걸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확행이.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아마 확행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실행은 이제 미수를 말하는 것 같고 확행은 이제 확실히 행해졌다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확행은 확실히 행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잘 안 쓰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 확행 보고서를 보면 4월에 김미화, 7월에 김여진을 하차시키고 후속 조치로 윤도현, 김규리를 8월경에 교체한다. 그리고 10월 가을 개편에 신해철, 김어준도 하차시켜서 순차적으로 물갈이 방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늦게 하차되네요. 아, 이 방송을 5월 달에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미 7월에 해고가 확정이 되셨던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저희 이 담당 네. PD한테. 이 방송은 향후 6개월 이내에 네. 퇴출되게 있는 방송이다. 이건 물타기로 나를 넣은 거지. 네. 나는 6개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그 PD는 당시에 무슨 소리야 열심히 잘하면 인기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실제 저희가 이 다운로드도 1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네. PD가 먼저 다른 데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나보다 먼저 네. PD가 한 명이었거든요. 예, 30분짜리였기 때문에 PD가 한 명인데 PD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저보다 먼저 PD가 잘려서 PD 본인은 모른 채 어느 날 딴 데로 발령이 나와버렸어요. 그렇더라고요. 5월 21일인가 방송을 시작하셨는데 7월 달에 이미 국정원에서 10월에 해고시키기로 네.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PD가 잘리고요. PD 한 명인데 PD가 잘려서 저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사실 이때 화제는 윤도현 씨가 두세 데이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였는데 윤도현 씨가 석연치 않게 이제 그만둬왔고 그 당시에 뭐 윤도현 씨 프로에 제가 고정으로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윤도현 씨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방송에 고정으로 나오는 한 당신의 퇴출이 빨라질 것이다. 어쨌든 했는데 이 보고서대로 윤도현 씨는 9월경에 그리고 그 공장장은 10월에 하차 퇴출이 됐죠. 이때 말들이 많았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퇴출시키는 모양새가 아닌 척 하려고 다른 시간대로 가라. 라는 제스처를 취했고요. 물론 실제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퇴출 이렇게 되면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다른 시간대는 안 맞으니까 프로그램 성격도 안 맞고. 그래서 주병진 씨가 그때 잠깐 왔죠. 아, 맞아요. 주병진 씨가 복귀하는 걸로 그 퇴출 여론을 좀 덮었던 그 시기인데요. 그것까지도 저는 다 계획되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주병진 씨의 갑작스러운 복귀도 그때 좀 화제가 됐었었죠. 네. 주병진 씨의 잘못은 아니죠? 네, 아니죠. 예. 예. 국정원이 이제 낙점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게
방송국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방송국을 장악해 가는 과정 전체를 국정원이 로드맵을 짜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는 언제를 다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것 외에도 굉장히 좀 그야말로 방송국을 경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연예인들에 대한 여론조원 실제 전체를 총괄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연예인별로 방법을 달리해서 공격하는 얘기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방송인 김구라 씨와 김장훈 씨는 이제 VIP에 대해 언어 테러를 가했다, 뭐 국가 원수 명예를 침해시켰다 이렇게 네.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내가 맨날 하던 짓인데. 네. 안티 세력을 활용한 위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응 안티 세력을 이건 네. 이제 그 김규리 씨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SNS나 게시판이나 트윗이나 끊임없이 공격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받으면 대부분 위축됩니다. 저 빼고. 저는 이게 즐겁던데. 이 바보들. 실제로 이 국정원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막말 동영상 이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집중 배포가 됐고 김장훈 씨는 이제 거짓 기부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때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군사이버사령부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랑 이제 겹쳐져 있고요. 그렇게 이런 걸 하려면 평상시에 연예인의 정보를 사실상 사찰하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연예인 관련해서는 정보를 계속 축적하고 쌓고 사찰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개인들을 어떻게 다 따라다닙니까? 그 많은 연예인들을. 그러면 통신 사찰이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용하는 그 통신 수단들 있지 않습니까? 카톡 비롯해서 저는 그런 것들 평상시에 쌓아놓고 있었다. 예.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는 것이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활동해야지 이러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사실 그 전부터 어떤 오더를 받으면 쫙 수행을 할 수 있게 커뮤니티마다 담당자가 있다. 활동을 해왔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 하나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커뮤니티마다 담당자가 있고 연예인 정보는 사찰하고 있었고 그리고 필요하면 적절한 시점에 그중에서 그 연예인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들을 뿌리고 컨트롤 해온 거죠, 이거. 그다음에 뭐 그런 대목도 있는데요. 김미화와 손석희가 여전히 건재하다 이러면서 불신 여론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수 매체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런 대목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얘기는 보수 매체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했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이 보수 매체에다가 갑자기 국정원이 전화해서 기사 한번 실어주시오. 이거 다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오랜 공조가 있어야 가능하죠. 관리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 부역 언론도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부역 기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연예 매체들 중에 남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특종을 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D 매체 뭐 이런 데 말씀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런 대목에는 같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한 왜냐하면 이제 사람 추적이나 해외 사람 뭐랄까요 미행 추적 뒷공무니 잡기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거든요. 제가 그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정도 하려면은 그렇죠. 엄청난 작업이죠.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동시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런 특종을 많이 한 경우도 있었죠. 국정원이 한 일을 보면 뭐 굉장한데요. 코미디언 박미선 씨, 가수 이하늘 씨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모델 교체를 압박해야 된다. 광고주 압박. 예, 이렇게 지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좀 재밌었는데 연예인을 온건좌파랑 강성좌파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82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13명은 비교적 좌파 성향이 덜한 온건좌파로 분류를 하고 뭐 문성군, 권혜요, 명계남, 신해철, 윤도현, 김미아 등은 69명은 강성좌파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온건좌파는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포섭을 해서 간첩으로 생각했구나 완전히. 공익 광고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니까 우리 말을 들으면 하고 이게 또 재밌는데 간접 제재로 분량을 축소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국정원이 출연을 금지시키는 거는 윗선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분량을 축소한다 이거는 출연을 하게 해주되 나오는 분량을 줄여라 이런 것까지 이제 국정원이 컨트롤을 했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더 얘기하고 싶고 재밌는 주제긴 한데 김한 기자보다 훨씬 지금
큰 건들을 들고 온 분들이 있어요. 또, 예, 준진우 기자하고, 예, 안홍무 청장님이라고, 예, 이 정도에서 네, 들어가 주셔야 뭐. 되고요. 네. 저희가, 공휴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종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교통정보를 알아본다는 멘트를 제가 하게 되네요. 예, 한국도로공사의 노희원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논산 쪽으로 풍세요금소부터 차량터널까지 서행인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탄분기점부터 오산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충청권에서는 망향휴게소부터 천안분기점까지 이제는 11km 구간 제법 길게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앞서 6시대 사고 때문에 서평택 부근이 밀렸었는데요. 사고 처리가 끝나면서 속도 회복도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서평택이나 서해대교 가는데 서행 정도로만 이동하실 수가 있겠고요. 심한 정체 구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 서울 쪽으로는 충청권 당진 부근 사고 있는데 본선상은 아니고요. 진출로 부근 갓길 쪽에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인데 막히지는 않고 주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교통정보센터의 박유미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지금도 대부분 여유가 있습니다. 뚜렷한 정체를 보이는 곳은 없는데요. 일단 수도권 주변 도로들이 넉넉합니다. 성남의 분당수서로와 내곡간도로, 일산의 자유로를 비롯해서 과천 우면산로까지 각 방향 전 구간의 흐름이 좋고요. 외곽 쪽으로는 고속도로 우회길 지나기도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한 1번 국도는 평택 비전지하 차도를 시작으로 청안 성안읍까지, 또 교차하는 21번 국도 천안 취암산 터널과 목천 나들목 앞 구간 양쪽으로 모두 소통이 잘 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옆으로 17번 국도 진천 태락교차로와 도화교차로에서 이동량은 꾸준한 편이지만 청주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습니다. 만나는 3번 국도에서도 성남에서 광주 이천 쪽으로 전 구간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경찰청인데요. 여기는 안 가도 되지 않나요? 별로 서울에 차도 없는데. 심근양 리포터. 네, 연휴가 긴 게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내 월요일 출근길의 모습은. 여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별로 없잖아요, 차. 네, 지금 서울시내 한산해요. 근데 지금 돌발 구간 생겨가지고 예.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돌발 구간만 네. 알려주시고. 네. 그리고. 짧게 정리할까요? 짧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올 때 보니까. 네. 예, 차가 없어요. 네, 지금 수월해요, 대체적으로. 텅텅 비었어요. 네, 아주 뻥 뚫려 있는데 예. 그래도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에 3차로 통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화물차가 싣고 있던 과일을 쏟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여기 처리하는 데 시간이 약간 더 걸릴 것으로 그 예상됩니다. 과일 흘렸을 때는 주워 먹어도 됩니까? 근데 지금 귤같이 보이는데 다 터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차량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워 먹어가지고 밴드 분들이 교통을 다시 원활하게. 우리가 출동할까요? 자, 그리고요. 또 어디 사고가 있습니까? 네, 여기 말고는 지금 서울 시내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까? 네. 예, 귤 외에는 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서울 시내 정보였습니다. 심근양 리포터였습니다. 자, 주준희 기자와 안원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협찬 멘트를 해야 됩니다. 자, 청장님, 2개 해주세요. 여자의 꿈 알카메리에서 수소 알칼리 한원수기, 20년 전통식품 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네, 또도 하나입니다.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홈 온수매트. 자, 그 다음에 주진우가 합니다. 주진 기자가.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이명박 추격기인데요. 길벗 어린이에서 그림도서 세트. 그리고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 드립니다. 자, 저희 세 사람이 이렇게. 별걸 다 시켜. 협찬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 협찬 멘트 관련해서 단가가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거리가 텅텅 비었는데 두 분은 또 나오셨습니다. 라이브 하러. 오시는데 텅텅 비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긴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 지난, 토요일이죠. 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좀 압축돼서 나왔어요.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40억 돌아간 얘기를 그렇게 한 달 내내 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물론, 저희가 하기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도 그런 걸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예. 네. 있는데, 왜? 자, 저희가 방송을 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예. 한 달 가까이 한 이후에. 유일하죠. 현재까지는. 네. 유일한 매체입니다. 앞으로도 훌륭합니다.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른 미디어들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게 BBK 사건은 사실 당시 특검으로 일단락 되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결론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야, 이걸 다시 또 특검하거나 하기는 어렵다. 근데 140억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1년 2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해결한 사건입니다. 직접 그러니까요. 해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고 정황이기 때문에 BBK 사건 그 자체하고는 별도로 이 돈이 왜 돌아왔는지 수사할 만한 대상이 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명박 그 BBK 수사를 했고 이명박 BBK 특검에서 수사한 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가 BBK와 다스 문제는 끝났다. 그렇죠. 하지만 140억에서 무슨 단서가 나온다면 이 수사는 재개될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 단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40억 그 왔다 갔다 했을 때 2011년인가요? 네. 그때 저랑 주진 기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140억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다시 불러내지 못했을 텐데 이 140억이 이 사건을 다시 불러낼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무려 6년 전에 했는데 네. 예. 다시 불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뭐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김재정 씨가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재산 상속 과정을 보았더니 이게 김재정 씨의 재산이 아니었다. 다스가. 그렇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당시 청와대와 다스사에 오갔던 문건을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읽어봐도 김재정 씨 유족의 의지는 상관없이 내용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문건 안에 뭐가 있었냐면 김재정 씨의 땅 목록이 있습니다. 땅 목록. 네. 네. 김재정 씨가 죽자 청와대에서 김재정 씨 재산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김재정 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요. 모르면서 땅 목록, 그러니까 토지 목록을 정리해서 그 제출하라고 해서 다스에서 급히 김재정 씨 토지 목록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네. 김재정 씨 유족은 김재정 씨 땅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어요. 그거를 어쨌든 사망을 하게 되자 이 누군가 또 상속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속받아야 되니까 김재정 씨 땅의 목록이 작성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 왔다 갔다 하는 문서와 함께. 근데 이제 굉장히 일단 재밌는 거 먼저 하나 알려드리면 김재정 씨의 땅은 김재정 씨의 자식들에게 하나도 안 물려줍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딸한테는 땅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네. 하나도 안 물려줬습니다. 그거 외에 이 자체가 벌써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 그거 외에 또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땅 관련해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주식 관련해가지고 주로 다스가 누구 것이냐, 를 추정해 봤다면 이제는 김재정 씨가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과연 이 땅이 김재정 씨의 땅이 맞았느냐. 예. 그러니까 땅하고 다스 다 합치면 김재정 씨 재산 전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땅 부분을 좀, 땅 하면 또 주진우거든요. 땅을 제가 좀 많이 찾았습니다. 내곡동 땅부터 해서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 땅을 좀 찾았습니다. 예. 저도 만만치 않죠. 도곡동 땅을 문서를 본 사람입니다. 네, 이제 땅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냐하면 마침 김재정 씨 땅 리스트를 두 사람이 봤기 때문에 얼씨구나 하고 그 땅들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들에? 땅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땅의 특징을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녀분들한테는 안 갔고요. 네. 저 부인 명의로 해놨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그 부인 명의로 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뒤에 어김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네. 또는 그 지상권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도 땅을 가지고 큰 땅을 가지고 아주 소액을 빌립니다. 아주 소액을 30년, 40년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땅 금액을 보면은 지금 소액이 어떤 건 한 150만 원, 네. 어떤 거는 최근에는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빌리면서 150만 원짜리라고 하면 땅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데 150만 원을 빌렸어요? 땅 크기가 한 35만 평 정도. 35만 평인데 충북 옥천에 있는 제가 대신 갚아주고 싶네요. 충북 옥천에 있는 김재정 씨 땅을 네. 담보로 네. 이명박 대통령이 150만 원가량 대출받습니다. 근저당권이 190만 원 설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씨 명의로 이제 근저당권이 그 채무자가 돼 있는데 이명박 씨가 채무자로 돼 있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네. 폐쇄 등기 등본을 떼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땅이 이명박 씨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 명의로 돼 있던 땅을 김재정 씨한테 넘겼고 그 넘긴 땅이 이제 건영미 씨로 이제 가 있는데 그때 설정해 놓은 근저당 150만 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땅과 관련해 가지고 예,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갈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아무도 못 파는 겁니다. 네, 근저당을 설정해 가지고. 근데 실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뭘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땅을 담보로 해서 빌리면 당연히 이제 뭐 1억짜리 땅인데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빌렸어요. 네. 그렇게까지 빌려주진 않지만 한 3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3천만 원어치는 은행이 주인이죠, 은행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러면 그 땅을 마음대로 팔지 못합니다. 은행에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수십만 평의 땅에다가 150만 원만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데 그런데 그 땅이 애초에 자기 거였어요.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거였는데 그거를 천암에게 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파는 과정에 자기가 빚을 져요, 은행에.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150만 원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150만 원을 갚을 각오를 하고 예. 소유권을 사갈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또 걱정이 돼 가지고 예. 그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외에 예. 그 지상권을 설정을 합니다. 지상권이라 하면 그 토지를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궁극적으로 지상권을 30년을 설정을 하죠. 예. 그래서 아무도 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을 살 수는 없죠. 예. 돈 150만 원은 갚을 수 있겠지만 예. 지상권 그 위에 건물을 못 짓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땅을 소유는 김재정 씨지만 김재정 씨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만들어놨던 땅이다. 네. 이명박 씨 차명으로 그 의심되는 김재정 씨 땅들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잡종지라고 하죠. 쓸 수 없는 불모지예요. 불모지 땅인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갑자기 용도 변경이 된다던가 갑자기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다던가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 군위에 있는 땅은 이거는 국민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기사를 가지고 추격 보도한 매체이기도 하는데 경북 군위에 아예 그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몇백 원짜리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부터죠. 국책사업인 가온누리 테마파크라고 그런 테마파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불모지에 갑자기 1,000억짜리 공사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상업시설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땅값이 크게 올랐겠죠. 예. 예. 그 위에도 또 뭐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관광 특구로 개발이 된다든지 강원도 고성 땅은 뭐 세계 진보리 대회가 개최된다든지 해서 그게 이제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 땅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참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뉴타운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뉴타운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있었던 네. 뉴타운 사업에서도 은평 뉴타운을 비롯한 뉴타운
부분에서 대거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땅이 그 수용이 돼서 개발이 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이 패턴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로 돼 있던 땅을 자기 처남에게 넘기면서 소유권 이전되면 그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땅을 처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야 이건 내 땅인데 네 이름을 해놔 할 수는 있지만 그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법적으로 내 거니까 막 팔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근저당을 아주 적은 액수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도 설정을 해버려가지고 그 땅을 소유권은 다른 사람 김재정 씨가 있지만 그 땅을 처분을 해서 그 처분을 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묶어둔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땅을 다 이런 김재정 씨 땅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액의 근저당으로 보통 얼마나 묶어놓습니까? 20-30년 묶어놓습니까? 30년 묶어. 30년을 묶어놨죠. 30년. 그건 예. 통상 그 지상권 설정하더라도 뭐 한 5년 정도 예.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30년이란 장기간을 이렇게 묶어놓을 수는 없고 거기에다 게다가 지료도 없이 지도를 원래 지상권을 사용할 수 하려고 그러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냥 묶어만 둔 거예요, 그냥. 예. 그것도 은행이 그 뭐 위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은행이 자기가 직접 개발할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건물 지을 것도 아닌데. 여하간 그런 식의 땅들이 다 김재정 씨 땅은 그렇게 처리가 돼 있었고 자식들은 김재정 사망 이후에도 하나도 물려준 땅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 명의 땅도 많다면서요. 예,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보통 땅은 한 사람이 소유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분으로 이렇게 나눠 공동 소유로 해놓으면은 그분들하고 전부 다 동의가 돼야만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분으로 나눠 놓으면은 근저당권 설정하는 방법과 지상권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못 팔게 하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김재정 씨 땅입니다. 네. 그런데 다 이명박 씨 지인들입니다. 이명박 씨 현대건설 동료라든지 네. 다 이명박 씨 지인들인데 김재정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 명의 땅인데 그 공동 명의자들은 전부 다 현대건설 출신 직원들인데 소유는 김재정 씨예요. 네. 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1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프로그램 협찬 멘트가 있거든요. 협찬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날만 합니다. 명절 때.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 K 손해보험 에듀카 기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스키로 재충전 비락스키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딱 여기까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더 아직도 1분이 남았어요. 네,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추니까 진작에 지쳐가지고 아직 1분이 남았다. 아직 1분이나 보통 이 프로 진행자들은 바로 끝에 하거든요. 예. 저는 저희 PD가 저를 못 믿어가지고 1분 먼저 시켰네요. 잘하셨어요. 네. 두 번 믿을만 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리고 그렇게 30년 정도 묶어놓고 그래서 아무도 처분하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본인이 시장 때도 없었습니까 이런 일이? 시장 때 있었죠. 시장이 되고 네. 대통령이 되고 그러려고 시장 대통령이 되나요 혹시? 뭐 그러려고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곡동 사저 땅 주변 찾았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내곡동 주변, 내곡동 뭐 자곡동 그리고 수서 일대 땅을 다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내곡동 사저가 가면서 그린벨트가 헐고 거기에다가 거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거기 개발했습니다. 관할구청장 주준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예, 하나도 버벅거리지 않고 한 번에 단번에 협찬 뭐라고 합니까? 광고라고 합니까? 협찬 멘트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첫 뉴스는 저희는 열흘간의 휴가지만 휴가라기보다 뭐라 그러죠? 공휴일. 네, 연휴가 시작되죠. 연휴가 시작되지만 세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9월 30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난 이후에 기자들과 한 말인데요. 그는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이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세게 말하고. 네, 이미 트위터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면 또 진정시키고. 이거를 틸러슨 장관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어떤 불화나 소통 부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저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째거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근데 이렇게 거칠게 구석을 짜고 치는 건 처음 보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틸러슨 국무장관이, 의로 치면 외무부 장관이죠. 예. 국무장관이, 북한, 그러니까 중국을 만나고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우리 보수 야당에서는 이제, 코리아 패싱. 예,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패싱이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참 이 주장은 이게 표준어인가요? 얼척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수 야당에서는 지금이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 맥락에서 지금 할 말은 미국을 공격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패싱한다는 얘기는 왜 우리는 대화 안 하냐는 여기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전제가. 게다가 모든 대화 채널을 다 없앤 게 본인들이에요. 예? 공작을 일일이 보고받았다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뭐 그거는 뭐 다들 짐작했던 바인데 저는 그 보고의 루트가 이게 사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전시에 작전 통신하는 망, 예? 군과 청와대가 그 망으로 연예인들 동향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촛불시 어떻게 되고 있다. 아니면 그렇죠. 선거 관련 정보들. 이 망이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에 기본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나 위기 상황에 작전 통신하는 비밀망인데 이런 걸로 이거 했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지금 어떠고 보수는 안보라고 주장해 오는 항상 보수인데 개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엔 또 국정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마약 투약서를 퍼뜨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와 계획이 실제 실행됐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은 심리전단 등을 동원해서 기욱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소문을 인터넷과 증권가 찌라시에 유포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 이제 정권의 불리한 사건이 터질 때, 연예인 관련 뉴스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음모론이라고 치부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모든 연예인 사건이 다 이런 케이스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일부러 타이밍을 맞춰 터뜨린 사건이 있었구나. 예. 네, 이번에 증명이 된 건데요. 실제로 2012년을 전후해서 기욱 씨를 포함해서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설이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채 급속하게 확산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일부러 터뜨린 타이밍을 맞춰서 일부러 터뜨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강력하게 믿게 만드는 문구니까 이게 음모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네, 심지어 청와대에서도요.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 관련된 소문을 확인하라고 국정원이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실행이 됐건 안 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여기 이제 이 문건이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 문건 요 특정 문건이 그대로 실행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연예인 스캔들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터뜨린다. 이런 공작을 했다는 거죠. 예. 사실 과거 되돌아보면
이렇게 의심받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서태지 이지혜 씨 결혼권이었죠. 이혼권. 아, 이혼권. 예, 예. 예. 결혼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결혼도 했으니까 이혼을 하긴 하는데요. 예, 이혼권이 터졌었습니다. 예, 지적 감사하고요. 이중 지적이네요. 예. 예, 도와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의구심에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 민정수석이 정동기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그때. 예. 이분이 누구냐면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 때 도곡동 땅 실제 주인이 누구냐를 아주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예. 그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요즘 표현으로 실드를 적극적으로 쳐서 결정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손을 경선 일주일 전에 들어준 당시 대검 차장이었어요. 그 인연으로 나중에 민정수석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정동기 차장이 검찰을 나와서 직후에 바로 법무법인 발언의 공동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들어갔다가 민정수석이 되는 코스를 밟는데, 이 발언이 이지혜 씨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때. 예. 근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음모론이라고 하느냐. 당시 이제 서태지 씨 쪽의 대리인들은, 자신이 대리하는 것이 서태지인지 몰랐어요. 예, 서태지 씨가 아니군요. 가명이니까. 그리고 판사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둘 다 본명이 아니고. 대리인이 나오니까. 예, 직접 나오지 게다가, 않고. 본명만을 법률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비공개로 다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법원 공무원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법원 공무원은 아무도 모르는 이지혜 씨 본명을 어떻게 합니까? 예. 게다가 알았다고 치더라도 그걸 스포츠치에 제보해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제보를 받은 스포츠치는 이 정도 되면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서태지 본인도 모르고, 서태지 본인도 확인해 주지 않고, 서태지 본인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 걸 어디 가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모든 대화 채널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휴전선에서 확성기로 이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랑. 예. 본인들이 다 없애버린 겁니다. 지난 9년 동안. 그게 비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화 채널이 있는데도 대화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계속 진작에 대화했었어야지 라고 말할 상황이었거나 하면 이 말이 나올 수 있죠. 어쨌든 보수 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화의 메시지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메시지가 동시에 계속 나온 지가 벌써 한 2달 이상 된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북한은 러시아를 만났죠. 네, 틸러슨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언급한 날요.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 러시아 외무부와의 회담이 만족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아직까지 틸러슨의 발언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쁘게 이제 채널에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북한은 러시아를 만나고 미국은 중국을 만나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요. 한중일 연쇄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국면 전환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말을 하겠죠. 이때 올 때 한중일을 연쇄 방문하는 거니까 오기 전에 뭘 만들어 놓고 오겠죠. 예. 결론을 지어러 오는 것이지 대화를 처음 시작하러 오는 게 아닐 테니까. 여하간 바쁘게 돌아갑니다. 현재 전쟁은 안 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길에 그거 아무도 없는데 뉴스 공장 이 시간에 하면 누가 듣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널널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왔어요. 네, 팟캐스트로 다시 듣는 분도 워낙 많으시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라이브로 듣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예. 자, 저희가 서울 방송인데 서울 경기 기본적으로는 아침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내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방부 댓글 사건 제조사 TF가 내부 통신망 서버를 복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사의 심의전단이 청와대로 보낸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한 건데요. 460건이 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의전단의 댓글 작전 결과뿐만이 아니라 유명인들의 SNS 동향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군의 댓글...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0억은 누구의 돈인가 편에서 지상파 TV에서는 처음으로 BBK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가 조작에 속아 천억대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재판의 승소에 드디어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 그 돈을 다스라는 회사가 중간에 받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스는 소송에서 졌는데 말이죠. 뉴스공장에서도 몇 주째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은 특검까지 했었습니다.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존재하나 일단 그렇게 일단락됐죠. 하지만 이 140억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왜 다스러 왔을까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과 외교부는 왜 이 돈을 다스가 되돌려받도록 도왔을까요? 저는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추석 교통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통 특집 방송인데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길이 차가 없어요. 네, 이제 연휴가 시작됐죠. 긴 연휴입니다. 아니, 이렇게 교통 특집 방송이면 저희가 하긴 고속도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시내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추석 특집 방송이라 프로그램 협찬 멘트가 있습니다. 예, 그걸 김은지 기자가 해주시기로 좀 전에 연습하시던데, 자, 해주십시오.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원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비락식혜,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야, 어렵구나, 이거.